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 초상을 이제 보면은요, 마치 노숙자처럼 이제 말년에 누가 아마 그린 모양인데요, 코가 이게 빨간 게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는 이분 술을 그래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랑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한때는 술에 푹 빠져가지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이지만 지금은 거의 쳐다보지 않게 되거든요. 바로 이분이요, 무소르그스키인데 러시아 5인조 중 한 명이고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5인조가 각자의 다 직업이 있어요. 이리 뭐 정식으로 이 학교에서 받은 게 없고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다 한 건 러시아 5인조. 이분은요, 사관학교 출신이고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다가 그 당시에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 당시에 예나 지금이나 안정된 직업이었겠죠.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가슴 속은 온통 예술이었고요, 머릿속은 음악으로 항상 꽉 차 있었다. 자, 보리스 고드노프는요, 러시아 오페라를 통틀어 가장 손꼽을 만한 작품입니다.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왜 러시아 제국사가 나타나니까, 이 러시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러시아적인데 음악적으로도 가장 러시아적. 선생님들께서 러시아 음악이 뭐지 도대체? 라고 하실 때 오늘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스토리가 민중적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왕조를 타파하고요, 어떤 민중, 백성에 의한 이런 에너지가 막 솟아날 때, 원작은 역시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원작이에요. 푸시킨, 아주 유명한 원작이 있습니다. 그죠? 차이코프스키의 예프게의 노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보리스 고드노프도 푸시킨의 원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제국의 역사가 약간 섞어서 대본을 누가 썼느냐? 야, 작곡자 본인이 있을 때요. 이 천재적인 사람이야. 정식 교육받은 사람도 아닌데. 자, 이 푸시킨의 원작은요,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푸시킨 자체가 어느 작품한테 영감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 보리스 고드노프를 썼다. 이게 핵심입니다. 베르디 오페라로 잘 아시잖아요. 맥베스가 왕위를 찬탈한 사람 아닙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내내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시달린단 말이죠. 맥베스가 똑같습니다. 그 스토리가 너무나 닮아있다 했죠. 초연은 1874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초연이 됐다. 그리고 오늘 성악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러시아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떠오르는 성악적인 특징이 뭐냐 이거죠. 중저음의 베이스 가수입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고음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소프라노, 메조,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나가는데 각자 취향이 다르다죠. 어떤 분은 테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프라노 이렇게 높게 나가.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나는 남자의 중에 테너는 싫고 정말 중저음을 사랑한다는 분이 계시면은 러시아 오페라를 반드시 들습니다. 바로 보리스 고드노프가 베이스 배역이고요. 그냥 줄줄이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가요, 인생의 깊은 맛을 잘
표현하는 데다가 어떤 심리적인 고뇌라든지 이거를 잘 표현하는 성악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또 들으셔야 되고, 러시아 성악가 중에서는 이 베이스, 전설적인 베이스는요 전부 다 러시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된 베이스 중점을 들으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리아보다는요 합창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막 아름답고 이게 고음의 테너 이런 막 지르는 이런 아리아, 여기서는 정말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합창 중심이고요. 아리아라면은 이 보리스 고드노프의 고뇌 깊은, 번민하는, 사람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이런 사이코적인 이런 심리를 표현하는 베이스 가수다. 자, 이제 베르디 오페라 맥베스가 이 오페라보다는 30년이 앞섰죠. 우리가 그런 심리와 유사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거를 보시는 캐스팅을 보시는데 러시아 황제 보리스 고드노프가 있습니다. 원래 황제가 있어요. 황제 가문이 있었어요. 원래 러시아에 1598년부터 1600년 전후에 러시아의 역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황제 이반 4세라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각자가 공부하는 시점 찾아보십시오. 러시아 역사에 이반 4세라는 분은요, 러시아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이반 4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단 말이죠. 형이 드미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뾰도르 1세가 있어요. 뾰도르 1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 비서실장 슈이스키가 있고, 그리고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자기 스스로의 심리적인 양심 가책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독재 정치, 포갑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민중의 원망에 일단 시달립니다. 그리고 귀족의 반역들이 막 이 보리스 고드노프는 딸 하나, 딸 크세니아, 아들은 표도르 2세. 이 헷갈립니다. 원래 왕의 표도르 1세, 보리스 고드노프의 아들 같은 표도르인데 표도르 2세 이렇게 돼 있고, 보리스 고드노프는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수도승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또 다른 양축, 한 면의 축 주인공 다 반란입니다. 젊은 수도승. 민심이 이반해지고요. 정권이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야망을 불태우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누구단 말입니까? 젊은 수도승 그리고리가, 이거는 뭔가 해볼만한데 내가 이런 야망을 가진 거예요. 주변에서는 뭐 택도 아니라겠지만 이 야망이 점점 커가지고요, 실제 역사에서 이 수도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 러시아 이 역사에서요, 잠시지만. 근데 이 이제 젊은 수도승이 이 보리스 고드노프가 이 형 드미트리를 암살하거든요. 이 보리스 곧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계획을 세우고, 이 동생 뾰도르 2세를 일단 이제 이 동생은 좀 심약한 사람이야. 온전치 못한, 이제 나이 한 20대 중반에 아주 나이도 어리고요. 형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리지만. 근데 보리스 고드노프가 형을 암살한다. 그리고 동생이 황제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보리스 고드노프가 섭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생이 아파서 결국 또 죽게 되니까 진짜 자기가 황제에 오른다. 보리스 고드노프가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이게 황제 가문인데 이 사람은 이 황제 가문이 아니잖아요. 보리스 고드노프가. 그리고 젊은 수도승 그리고리 이 사람이요 어떤 이제 음모를 하느냐 반란군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죽은 드미트리다. 드미트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냐 이거야. 내가 바로 드미트리다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당신들이 드미트리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칼을 갈고 창을 갈아서 지금까지 살았다. 나를 따르라. 보리스 고드노프의 방문. 그래서 가짜 드미트리입니다. 이게 실제 있은 러시아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드미트리라는 이름을 도용했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참칭이라고 합니다. 이거 읽어보면은 오페라 거기 읽어보면은 참칭자 드미트리. 그는 게 이름을 도용했다 이 뜻이에요. 가짜 드미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폴란드의 지원을 받습니다. 폴란드의 지원을 등에 업고 반란군을 뒤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보리스 고드노프를 압박한다 이거죠. 자, 여기에 또 늙은 수도승 피맨이 있다. 역사를 써주라는 늙은 피맨. 예언자가 나옵니다. 약간 오페라의 양념같이 예언자. 아이고 이 나라가 참 개탄하겠네, 어찌 되겠네, 이러다 망하겠네 이런 예언자. 예언자인데 정작 자기는요 남한테 백치 행세를 합니다. 백치 행세 바보인 듯 하지만 이 사람이 내뱉는 말은요 예언자의 칼날입니다. 예언자 테너. 자, 보리스 고드노프 베이스, 그 다음에 늙은 수도승 베이스, 이렇게 딱 베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젊은 수도승 그리고리 테너, 예언자 테너. 자, 그래서 실제 역사에 이 행 드미트리를 암살하고요 왕자 뾰들의 일세를 옹립해가지고 섭정을 하는데 이 동생마저 죽으면서 자기가 왕을 하는데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칩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오페라 약간 또 각색이 돼 있겠죠. 1598년 한 1600년 사이에 모스코바가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 국경, 폴란드 이런 등등 있습니다. 오늘 프롤로그 들어갈게요. 프롤로그. 보리스의 수도원, 보리스 고드노프가요. 이제 막이 오르면은 수도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보리스가 이 황제 이반 4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이 휴식기가 아닙니다. 역할을 하다가 정계를 은퇴하여 수도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당신이 왕이 좀 되어주소서 이렇게 막 민중들이 막 간청을 합니다. 합창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막 합창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보리스 측에서 연출을 한 것이다. 지가 왕이 되라고 미리 연출을 했다. 보리스를 찬미하는 민중의 합창, 이미 하늘에는 아름다운 태양 이렇게 이제 합창을 하고 보리스는 못 이긴 척하고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화려한 대관식을 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부터 서서히 이 드미트리 왕자를 죽인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베이스의 아리아 드디어 나의 영혼은 슬프다. 자, 프롤로그가 있는 게 좀 특색입니다. 이
오페라에. 그리고 제1막 그리고리의 야망, 젊은 수도성 그리고리의 야망. 이 늙은 수도성 피멘이 러시아 역사서를 쓰고 있는데 보리스가 왕자를 암살하는 장면을 기술하면서 부르는 이 늙은 수도성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대기로 나의 이야기는 끝난다. 이렇게 아리아가 펼쳐지고 이어서 이중창 늙은 수도성 베이스와 젊은 수도성 그리고리 베이스와 테너 간의 이중창. 이때 테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드미트리가 그리고리가 만일 드미트리가 살아 있었다면 나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이런 말을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벌써 내가 드미트리 역할을 해도 되겠네 이런 뜻이에요. 하면서 이 보리스에 대한 복수심과 더 큰 야망을 드러냅니다. 자, 다음 장면에 리투아니아 국경의 여관이 되는데 여관 주인의 노래, 들오리의 노래가 들리고요. 관리들이 근무를 위해서 여관으로 들어오는데 수배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수배자 명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재빨리 도망친다. 여기까지가 제1막이 되겠습니다. 제2막 최고의 권력을 쥐었지만 보리스가 최고의 권력을 쥐었지만 황제 보리스가요 아들 뾰드르 이 뾰드르 2세입니다. 이 뾰드르 2세에게 머지않아 이 넓은 제국은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민중의 원망, 귀족의 반역에다가 크세니아 딸의 약혼자가 의문의 또 죽음을 했다 등등 해서 이 오페라의 아주 중요한 베이스의 아리아, 이 베이스의 아리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최고의 권력을 쥐었다. 하지만 나는 6년 동안이나 시달려왔다. 베이스의 아리아. 자, 왕자 드미트리를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신의 행동에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비서실장 슈이스키가 들어와서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발랑군이 폴란드의 지원을 받아 리투아니아 국경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랑군의 대장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은 드미트리 왕자다 이렇게 한다네요. 혼자 남은 보리스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막힐 듯하다. 밤 8시 시계 종소리가 울리자 그는 미친 듯이 방 안을 걸어다니며 극적인 모놀로그를 부릅니다. 베이스,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베이스. 너에게 유일한 오점이. 자, 가사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오점 하나가 우연히 오점 하나가 생기면 영혼은 다 들어가고 심장엔 독이 퍼지고 질책과 저주가 망치처럼 깃전을 때릴 것이다. 벌써 이제 서서히 뭐라 그럽니까? 양심의 가책의 바이러스가 악의 바이러스가 서서히 이제 몸에 퍼진다, 그죠? 그리고 죽은 드미트리의 환영을 본다. 이러면서 자기는 얘기합니다. 왕자 드미트리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인민들이 죽인 거야. 결코 나는 죽이지 않았어. 이런 아주 심리 묘사가 뛰어난 명장입니다. 제3막으로 들어갈게요. 마리나의 꿈. 마리나가 이거 안 보네. 어디로 가고 마리나.
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죠? 폴란드 귀족의 딸 마리나. 요게 어찌 보면은요, 이 마리나 이제 메조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무소르그스키는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이탈리아식의 이런 여성 아리아를 엮기 싫었어. 근데 보는 사람이, 야,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어쩔라 하요. 이게 이 심리 드라마다. 이거 맨날 베이스가 아이고 내 죽겠네 내 죽겠네.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 나와가지고 뭘 여야 안 되겠나. 이게 지금 이 말씀드리는 폴란드 귀족의 딸 마리나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녀는 반란군을 지원하는 폴란드 귀족의 딸입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대장 그리고리와 곧 결혼할 사이다. 그녀는 그리고리가 가짜 드미트리인 줄 알면서도 그의 용감무상한 이런 남성미에 지금 반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때 부르는 마리나 메조 소프라노의 아리아. 얼마나 예달프고 우울한 날이 계속되는지 빨리 그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녀는 곧 황제의 부인이 될 꿈을 꾸고 있다. 참 당찬 꿈이다. 그죠? 자, 실현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3막 모스코바의 계곡. 지금 민심이 아주 흉흉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붉은 광장에 모여들고 그들의 이야기는 온통 이 보리스 황제에 대한 불만과 모스코바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는 반란군 대장 드미트리 왕자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이 점 이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고형 성녀 예언자 백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너의 의미 심장 아리아. 달이 뜬다.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다. 백치여 기도를 올려라.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한탄하는 이는 이 테너의 아리아가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막이 바뀌면은, 장면이 바뀌면은 귀족들이요 이 반란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서실장 슈이스키가 황제가 지금 정신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오락가락한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늙은 수도승 피멘, 바로 러시아 역사서를 쓰는 사람이 황제 보리스를 아련하겠다 하면서 이제 보리스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련을 하는데, 자신이 양치기 노인에게 겪었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피멘 베이스의 아리아.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늙은 양치기가 저를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양치기는 원래 눈먼 장님이었는데 드미트리 왕자의 묘소를 참배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눈이 떠졌습니다. 이야기 또 이것도 죽인 또 양심의 가책을 또 느끼게 만든다. 염장을 또 찔러 제깁니다. 그죠? 그만 보리스 황제는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보리스는 아들 표도르 2세 표도르를 불러 최후의 아리아 보리스의 이별을 부릅니다. 보리스의 아리아 잘 있거라 내 아들이여. 자, 가사가 이렇네요. 아들아 잘 있거라 나는 죽는다. 이제 너는 차르가 될 것이다. 황제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너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신이시여 제 많은 아비의 눈물을 보아주소서.
지없고 순결한 제 아들에게 천상의 힘으로 왕자를 지켜주소서. 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이다. 지가 이런 어린 이 왕자를 지켜놓고 정작 자기 아들한테 신이여 왕자를 저 아들에게 물려주소서. 왜 이런 장면이 연출했는가 하면은 또 이 행더미들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상기시킨다 이 말이죠. 자, 이 이제 최후의 아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베르디 맥베스에 보면 바리톤의 최후의 아리아가 있습니다. 자, 그때 베르디 맥베스의 최후의 아리아는요 정말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연민도 존경도 사랑도 다 사라진다. 나의 모비에는 오직 저주만이 남겠지 하는 이 베르디 맥베스의 아리아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뀝니다. 막이 오르면은요 보리스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와글와글 또 합창을 넓은 하늘에는 매도 날지 않고 들에는 말도 달리지 하면서 악마의 수령 보리스를 죽이자 하면서 확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새로운 영웅 가짜 드미트리, 사실은 젊은 수도성 그리고이죠. 가짜 드미트리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드미트리에게 영광을 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드미트리는 내가 진정한 러시아의 황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이제 예언자가 또 한마디 합니다. 테레 아리아 흘러라 쓰라린 눈물이. 가사를 보겠습니다. 울어라 영혼이여 불쌍한 러시아의 적군은 곧 올 것이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리라. 울어라 울어라 러시아의 민중이여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민중. 참 의미심장합니다. 러시아 역사에서죠. 민중들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가난한 데서 일단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지? 폭정의 시달.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요. 자, 이제 역사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가짜 드미트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 야, 그리고 아까 그 뭡니까? 폴란드의 딸도 이제 소원을 빌듯이 왕후가 됐고요. 그러나 10개월 만에 가짜인이 들통나가지고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의 당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리스 고도노프, 이 영상물 보리스 고도노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영상물이 아주 구하기 힘든 그런 영상물이고요. 최근에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2016년 영국의 로얄 오페라. 지휘는 역시 로얄의 터줏대감 안토니오 파파노 선생이 지휘를 하시겠고요. 오늘 보리스 고도노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그죠? 바리톤 브라이언 트펠 1965년 영국 출신의 세계 톱 클래스 바리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베이스 배역입니다만 이 브린트펠이요 바리톤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이스 바리톤 영역까지 다 중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계 톱 클래스 바리톤 브린트펠이 나섰습니다. 가짜 드미트리 데이빗 부트필리 아마 그쪽에 영미계 사람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아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데이빗 부트필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러닝 타임 139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정도가 좀 안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